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원범부관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네. 진짜 오랜만에 돌아. 예. 네. 수미 씨는 눈이 왜 이렇게 멀어요? 뭐 애교살을 부었어요, 눈이? 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알고 있었군요. 지가 받으려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오늘이 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 지가 받으려. 데이. 그래서 제가 사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와. 전달 한번 네네. 부탁드립니다. 우와. 오, 야, 웬일로? 우와, 대박. 리피가. 아, 오빠가 뭘 주다니. 전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나 이거 먹어야 돼. 이야.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히 받겠는데. 아니, 오빠가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베풀고. 한 달 전 발렌타인데이에 아영 씨가 또 초콜릿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도 베푸는 사람이다 해서 사탕을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저희 와. 마음을 많이 담았어요. 아. 버금 썼어요. 이거 하나에 250원. 그렇죠. 네. 엄청 큰 거죠. 대출했어요. 슬리피한테는 250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슬리피 씨의 마음입니다. 저희를 향한 마음. 250원. 농축. 그 마음 잘 알았고요. 농축. 네. 아, 근데 슬리피 씨가 저희한테 뭘 준 적이 처음이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굳이 처음이라고 찝네요. 네, 우리 슬피 씨도 발전하고 있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사탕도 받았고, 아우, 훈훈합니다, 오늘. 자, 우리 장병들도 모두 스윗한 하루 보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럼 행군기, 오늘도 달달하게 시작해 봅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애타는 사연이 도착했는지 수민 씨 소개해 주시죠. 인생은 뭐야, 예? 갑자기? 인생은 한 분의 드라마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네. 들어보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이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장르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호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풀어요? 그렇군요.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큐입니다. 다큐. 네, 지금 현재는 다큐예요. 아직 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네, 다큐입니다. 다큐. 원 법무관님은요? 법정 드라마. 법정 드라마. 맞아. 저는 로맨틱 코미디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법정 이것이 실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근데 승희 씨 왜 갑자기 장르를 묻는 거예요? 뭐 드라마에 요즘 꽂힌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지만 사실 살면서 제일 재밌는 건 막장 드라마잖아요. 막장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재밌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 고민 장병이요. 본인에게 일어난 일을 인생 최대 막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고민 장병 나오셨나요? 무슨 일이죠? 여러분, 저에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입대 3개월. 입대 전부터 만난 썸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제가 로맨틱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모든 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소를 거쳐 자대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동기도 만났습니다. 이땐 마치 제가 느와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미나 유유 나 오늘 훈련하다가 팔꿈치 다쳤어. 아, 어쩌다가 다쳤어. 많이 다친 거야? 치료는 했고? 의무실 가서 치료받고 왔어. 아프니까 수민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 아, 뭐야. 아픈 곳에 내가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도 너 다쳐가지고 내가 약 발라줬었는데. 당연하지.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 약 발라주던 그 손길, 따뜻한 햇살, 네가 입었던 하얀 원피스까지 너무 예뻤어 진짜. 부끄럽게. 그날 이후로도 너 자주 다쳤잖아. 그래서 나 항상 밴드랑 연고 가지고 다녔는데. 몰랐지? 정말 너처럼 천사 같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굴 예뻐, 마음 예뻐. 넌 빠지는 게 뭐니? 지식? 곧바로 헤이 브라더 박상백님이 생활관 청소 좀 하란다. 아이 진짜 오늘 훈련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다 아프구만. 야야, 너 몸도 안 좋으면서 청소는 무슨 청소야. 걸레질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쉬어. 뭐야 이 자식. 나 감동받게. 역시 내 단짝밖에 없네. 사랑한다. 넌 또 그 저 섬녀. 신문물. 넌 또 썸녀 사진 보냐? 침 좀 닦고 봐. 너도 썸 타봐라. 이렇게 안 되나. 연애 안 한 지 1년 됐다면서 이제는 다 잊은 거 아니야? 얘가 또 아픈 곳을 건드리네. 그렇게 안 잊혀진다 그 여자가. 가슴속에 박혔나 봐. 에이 됐고. 야 네 섭녀 아니 네 썸녀 얘기나 좀 해봐. 어때? 예쁘냐? 사진 좀 봐봐. 자식,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야. 짠! 어때? 예쁘지? 장난 아니지? 감동적이지? 야, 네 썸녀가 혹시 지수민이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네가 수민이를 알아? 어떻게 알아? 아는 사이야? 왜 그래? 왜 그렇게 놀라? 그게 사실 내 전 여친이 얘야, 지수민. 뭐? 확실해? 맞아? 땡땡 대학교 저기 22살 지수민 맞아? 뭐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냐? 가장 친한 군대 동기와 썸녀가 애인 사이였다니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고 해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밤마다 생각이 자꾸 나요. 다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계속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저 이 사랑 계속 해도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 평생 같이 하고 싶은 동기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전 여친이 내 썸녀. 왜 고민장명이 드라마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좀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종종 있는 일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어나면 당연히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사실 주변에 종종 있는 일이고 나는 몰랐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전 여친이었다든가 뭐 아는 선배의 전 애인이었다든가 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한 집단에 있다 보면 같은 사람을 사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CC는 하는 사람만 한다고. 한 사람이 같은 과에서 여러 명 사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학가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중독은 CC 중독이다. 실제로 CC를 한 번도 아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 보통 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심지어 아는 친구인데 한 학번별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그 자기 여자친구들 모으면 뭐 세터나 OT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진짜 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진짜 중독이네요. 아무리 내가 성격이 쿨하다고 해도 애인 과거 연애사 듣고는 100% 쿨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썸녀가 내 친구의 전 애인이었다. 자, 여기서 오케이 쿨 이렇게 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들 본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내가 친구의 전 애인과 만나게 됐다. 뭐가 가장 신경 쓰일까요? 막 SNS 같은데 사진들이나 막 어떤 댓글들, 그치. 막 사랑스러운 댓글들,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나랑 이렇게 쌓았던 추억들이 혹시 걔랑도 똑같이 했을까? 뭐 그런 것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가자 이랬는데 아 전 여친이랑 갔던 데를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계속 것 의심하게 같아요. 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뭘 해도 의심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뭐 의심병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그 공통점이 보이면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내 여자친구가 나 이 음식 좋아해라고 했는데 그게 동기도 좋아하는 음식이면 좀 이상하고 여자친구가 나 그 식당 가봤어 했는데 그 동기가 야 여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아 싫어. 자, 오늘 사연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친구의 전 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내 친구랑 만났다가 그 헤어진 기간이 꽤 길다 이러면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애인이랑 친구가 얼마나 사귀었냐 그 기간도 맞아. 다를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사귄 게 아니고 잠깐 만났다면은 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제 친구랑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아 맞아.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인 동창이라면은 처음에만 좀 신경 쓰이고 나중에는 조금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썸녀 지금 뭐 그 여친을 먼저 알고 있었는지 친구를 먼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친 썸녀를 먼저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자, 결국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본인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뭐가 더 우선일까요? 야, 이거를 우선을 어려워. 뭡니까? 사연과 같은 그런 사연이라면 사랑. 저도 사랑해요. 네, 사랑. 저도 사랑해요. 뭐 네. 너 옛날에 얘랑 사귀었어? 헤어져.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친구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랑은 그렇죠. 굉장히 시키는 심드라.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 오, 우리 올 사랑. 네. 사랑꾼들이네요. 친구를 싹버리는. 근데 꼭 이게 버리는 게 아닌 게 옛날 그 싸이 그 미니홈피 그 시절에 그 갬성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그 정도로 흔들릴 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믿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더라도 내 친구는 아마 이해해 줄 거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사랑을 해도 우정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을까. 네. 좋은 글이네요. 네. 저는 좀 반대로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썸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과거에 많이 연연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그냥 사귀기 전에 이걸 알게 된 거는 내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진짜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지금 단계는 썸 타는 단계니까 또 단계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다른 아니요 싫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도 데이터 연애 전문가님을 모셔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수민이가 눈이 부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왔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탐구 분석. 네,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미혼 남녀 418명을 대상으로 연인의 과거 연애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10명 중 7명, 즉 68.4%가 연인의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쵸, 이어 당연히. 가장 궁금한 내 연인의 과거 연애사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옛 연인과 헤어진 이유를 1위로 꼽았는데요. 2위는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달랐습니다. 남성은 연애 기간을 2위로 생각을 했고요. 여성은 연애 횟수를 2위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신경 쓰이는 연인의 과거 연애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남녀 모두 과거에 신경을 쓴다라는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100% 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애인의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쓴다는 얘기인데 이 군 동기와 애인이었던 썸녀 앞으로 고민 장벽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또 해결책을 제시해 봐야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해결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고민장병이 본인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신 다음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잘 안 나오면 사실 여기서 저는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대희가 아직도 김대희가 네 동기가 김대희가 뭐라고요, 엄마가? 그 동기가 아직도 썸녀를 못 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썸녀한테 은근슬쩍 이렇게 좀 애둘러서 물어봤는데 썸녀의 눈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썸녀도 좀 마음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하면 깔끔하게 빠져줘야 나중에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괜히 그 둘 사이에서 고민장병이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그 네. 진실 게임 그거 있잖아요. 손에 전기 오는 거. 그거 올려놓고 너 아직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아, 그거 거짓말 참지. 5,000원짜리요? 예, 예. 아, 5,000원짜리 사랑을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보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란 사타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썸녀를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제일 동기가 고민장병의 진정한 친구라면 진짜 그렇죠. 고민장병의 새로운 사랑을 그렇죠. 응원해 주겠죠. 그 정도로 흔들릴 우정이 아니죠. 썸녀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고 그러니까 찐 사랑이라면 부딪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동기가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기에게 썸녀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귀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고민장병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썸녀랑 사귀게 된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전 애인이라는 사실은 계속 생각날 거예요. 자, 그걸 감수하고도 연애를 시작할지는 고민장병 본인이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연애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과 믿음이죠. 이 두 개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고민장병의 마음에 우리 원브라운 법무관님 얘기한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연애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라 행군기 연애상담소에서 공짜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당신의 행복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거기에 선물까지 드리는 거 아시죠? 쑥스러워 말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피시. 오늘은 우리가 사수할 인권이 뭔가요? 요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오늘이 바로 그 달콤한 그날입니다. 화이트데이죠. 그런데 아시죠? 사탕도 줄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이재율 일병은 사탕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옛설 군설 생활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또 나서 봐야겠죠. 제가 갑니다. 옛설 군설! 아유, 같이 작업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진짜.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군겨? 부산에 있는 내 친구, 우리 소대장님, 무슨 일이고? 화이트데이? 아니, 뭐 아직 화이트데이 되지도 않았는데. 분대원들이 벌써 사탕을 줬다고? 니 그 지금 내한테 왜 얘기하는데? 자랑하려고. 막 끊어라지. 아유 진짜. 아유 뭐, 누군 뭐 사탕 못 받을 줄 아나 진짜. 나도 우리 뭐 대원들이 있는데 뭐. 그날 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소대장한테 얘기하고. 아 뭐 그리고 뭐 얼마 뒤에 그 뭐 화이트데이라지? 그게 뭐 꼭 뭐 좋아하는 이성, 사귀는 이성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뭐 그런 이성들한테도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거 준다고 하더라고. 아이 근데 뭐 나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아니 뭐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표현도 한다고 하는데 모노더라. 나는 관심이 없어 정말. 아니 저기 부산에 내 동기가 그 소대장이 있는데 아직 화이트데이도 안 됐는데 분대원들이 그 뭐 사탕 조금 사가지고 이렇게 딱 주니까
아, 내가 군 생활을 정말 잘했구나. 막 뿌듯하고 벅차오르고 행복하고 내 친구가 막 그랬다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아우 나는 그런 게 정말 관심이 없어. 그래 뭐 행여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편히 쉬어. 네. 응. 아니 나는 저 뭐 영어 들어가 있는 초콜릿 그게 좋던데 그. 충성. 야, 니들 소대장님 말씀 들었지? 소대장님 사탕 싫어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드릴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예. 눈치 특히 제로. 정진아. 너는 나를 좀. 나 다른 거 되게 좋아해. 아, 예. 아,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하긴 여자를 안 사귀어봤으니 알 턱이 있나? 저건 누가 봐도 사탕 받고 싶단 얘긴데. 다음 날. 아 진짜 소대장님 왜 그러시는 건데 왜 좋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병장에 돌멩이를 주시라는 건데 저러니까 애인이 없지. 뻔하지 말입니다. 분명히 사탕 한 개도 못 받았을 겁니다. 아,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사탕 못 받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상황을 보아해서는 아무도 줄 것 같진 않고. 그래, 나라도 보내야겠다. 그렇지, 제일 싼 걸로. 며칠 후. 자기야 왜 그래? 사탕 보면 몰라? 당연히 내 진심이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준비한 건데 부족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 자기야. 뭐가 불만인 거지? 이재병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여자친구한테 화이트데이 사탕이랑 목걸이랑 해서 10만 원어치 보냈거든. 근데 계속 화를 내잖아 나한테. 혹시 배송이 잘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봐보십시오. 봐봐, 내가 이렇게 3중대 2소대로 맞게 왜 그러십니까? 잘못 갔어. 여자친구한테 3,000원짜리 보냈다. 10만 원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소대장님한테 갔어. 그걸 왜 소대장님한테? 혹시 소대장님 좋아하십니까? 미쳤냐? 아니 지금 바꿔갔다고. 여자친구한테 보낼 거를 소대장님한테 보냈다고. 웬일이야. 어떡하지? 지금 다행히 소대장님 외근 중이시니까 지금 빨리 와서 확인하기 전에 가로채십시오. 지금? 예,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갔다 올게 그럼. 고마워. 예. 큰일 났다. 찾았어. 그치? 뭘 찾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행정 문서들이 보관된 서랍이 열려 있지? 이거 봐도 모를. 너 설마 너 간첩? 아니, 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열려 있어? 사실은 아 어떡해. 이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제 마음입니다. 이재훈 이게 뭐야? 이재훈!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얘는 초콜릿을. 나 진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겁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떡해. 어떡하지? 진짜 근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본인 손가락을 탓해야지 뭐. 네, 맞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정신 놓고 있다가 깨톡 잘못 보낼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은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안쓰럽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유. 근데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받는 날이니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군대에서 화이트데이도 의미가 있나요? 굳이 뭐 의미를 찾아보면 그 발렌타인데이는 남자들이 받는 날이니까 택배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화이트데이는 남자들이 보내는 날이니까 택배가 정말 많이 나가요. 그럴 수 있네. 근데 군대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군대는 보안용품도 많고 그러니까 택배 보내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군인도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편지는 많이 보내고 네. 주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택배도 가능합니다. 뭐 물론 이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인데 부대마다 규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군 부대는 보안 등의 이유로 뭐 반출이 불가능한 물품들도 당연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충성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 좋다. 그럼 택배 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뭐 특별한 과정이라 할 건 없고 이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 내 우체국이 있어서 그냥 저희 우체국 가서 택배 붙이듯이 붙이면 되는데 다만 이때 아까 윤기준 중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의 근무를 위해서 이제 보급해준 물품, 일명 저희가 보급품이라고 하죠. 그 보급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뭐 밖에 유출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또 뭐 보안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물품이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이제 부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휘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전에는 택배만이 내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 수단이었다면 요즘은 달라진 풍경이 있죠. 옛설군설 꽁트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그냥 기프티콘, 뭐 배달 어플로 그냥 맞아. 여친 집에 그냥 진짜 많네. 직접 시켜주는 뭐든지 예, 맞아, 치킨이든 맞아요. 피자든 그러겠네. 선물 다 보내주는 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와. 근데 참 뭐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소소하게 뭔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연인들한테는 즐거운 하루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나요? 아무래도 남자가 주는 날이니까 조금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왜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받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주는 날이다. 이게 지금 이제 약간 공식처럼 돼버렸는데 그럼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이트데이 때 좀 이렇게 사탕 많이 준비하고 택배도 많이 붙이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또 받은 만큼 줘야 되니까. 돌려줘 되니까. 네. 발렌타인데이가 누구한테 얼마나 좋은 걸 받는지 자랑하는 날이잖아요. 나 뭐 2만원 거 받았다, 나 엄청 비싼 시계 받았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날이라면은 화이트데이는 반대로 내가 얼마나 자상한 남자친구인지 대결하는 날인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 여사친이 많은 게 곧 인기의 척도기도 하잖아요. 법무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양한 여자친구들한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를 뽐내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꼭 화이트데이를 떠나서 이런 기념일이 올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여친이라도 지금처럼 이 10만 원짜리 사탕은 맞아요. 어떤 사탕이야? 너무 이거 과하지 않아요? 저도. 발렌타인데이 때도 사실 10만 원짜리 초콜릿 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콜릿 조금 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선물 부족하다 싶으면 조그만한 선물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좀 센스도 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조금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누가 봐도 급하게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산 식품들 네, 포장 누가 없이. 봐도 이렇게 누가 봐도 포장이 이렇게 진열대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바구니에 이렇게. 약간 안 빈- 주느리나 돈 못하 약간 아까워, 그런 돈 아까워.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탕은 특히 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오히려 다른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게 작게라도 먹을 거를 주고 받되 예를 들어서 꼭 사탕, 초콜릿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뭐 홍삼 뭐 왜냐면 건강하라고 아직 그걸 드실 나이가? 영양제 네. 뭐 아니면 뭐 마카롱 좋아해 마카롱 이런 거 이렇게 좀 괜찮네. 다른 거를 주면 어떨까. 네. 홍삼을 내놔라. 단가가 좀 센데요. 충성마트에 또 홍삼이 저렴하게 있으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뭘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여자친구 주변 친구들이 뭘 받는지도 되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화이트데이에 어떤 선물을 많이 준비할까요? 군대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충성마트 같은 데서 뭐 화장품 같은 것들,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선물들을 좀 같이 사서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던 글 중에서도 1위가요. 달팽이 크림이 독보적이고요. 2위는 오히려 로카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유행이라서. 좀 네. 예뻐. 네. 네.
이거야말로 공식적으로 이때만 입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커플 티잖아요. 그래서 로카 티셔츠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저거를 정말 예뻐요. 예, 예뻐요. 진짜 티셔츠가 예뻐요. 와. 빈진호 아, 빈진호. 씨가. 네. 심지어 빈진호 씨도 군대에서 이렇게 로카 티셔츠와 군번줄을 보냈다고 해요. 이야. 진짜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또 외국인 분이니까. 네. 사실 지금 남편한테 저거 받았거든요. 암이 딱 써져 있는 거. 진짜? 요즘에 굉장히 덕질하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BTS 팬클럽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나의 덕질 그 품목을 몇 년 전부터 제가 받아놨더라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태극 마크가 있으니까.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 군번줄은 남한테 주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계속 주나 이렇게? 에이,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래요? 저렇게 애인한테 주는 군번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부대 앞 군장점들 많습니다. 아. 거기 가서 군번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여자친구 이름도 새겨서 보내고. 진짜? 네네 미리 준비해서 보낸 거죠. 전 일부러 특색 있게 하려고 그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준다고 건빵이랑 별사탕을 준비하는 군인들도 아 맞아. 네. 그 다 잘라서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사서 별사탕만 그리고 모아가지고. 심지어 다른 그 동료들이 별사탕 건빵 먹고 있으면 그 별사탕만 달라고 해서 그거 모으는 장면들도 있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그 수류탄 안전핀 있잖아요. 네. 그걸 선물로 보내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안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 정도 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거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야.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자 마음은 진짜 모르겠는 게 뭐 사실 뭐 저희 와이프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카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건 제 돈.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내 돈을 가장 좋아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군인이랑 사귀는 여친, 일명 곰신들이 받고 싶은 화이트데이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그냥 남자친구가 직접 나가서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진짜 네. 제일 큰 선물은 빠른 저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크나큰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네. 자, 이제 꽁트 속의 인권 침해 판정 해보겠습니다. 이 일병은 여친에게 보낼 사탕을 실수로 소대장에게 보냈습니다. 자, 결국 소대장이 책상까지 뒤지는 일을 했는데요. 자, 소대장의 인권 침해됐나요? 이 사안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책상이나 관물대 등을 뒤지는 행동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주 과거에는 군 내에서 관물대 검사나 숙소 검열 같은 것들이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점검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 입회 하에서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정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책상을 뒤지는 건 이일병이 100번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소대장님이 사탕을 받고 싶어서 과하게 말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으면 이일병도 굳이 사탕 주문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혹시 인권 침해일까요? 네, 꽁트 초반에 나왔던 정도의 뭐 발언 정도라면 사실 그냥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겠지만 막상 이 사안은 화이트데이가 되자 소대장이 이제 본인 사탕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부대원들한테 돌을 줍게 한다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작업을 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정말로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일과를 시킨 것이라면 소대장의 행동은 직권을 남용한 권리 행사 또는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난처럼 나 사탕 좀 줘 이러는 거는 괜찮지만 거기에 좀 감정적인 지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건 문제겠죠. 자, 한윤서 소대장은 사탕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본인께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그 점호 시간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점호 시간 때 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점호 시간 우로번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인원수 네. 센다고 우로번호
뭐 소대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약간 귀여워하면서 흐뭇해하지 않을까. 오 좋은데요? 그 좋지 않아요? 저거가 와. 장난이야. 저는 연병장 집화. 제 생각에 소대장님은 뭐 사탕을 꼭 먹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군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맞아,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사탕이 아니더라도 뭐 쪽지 하나, 뭐 사탕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소대장님께 이제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 롤링페이퍼라고 하나? 네, 맞아요. 그런 거. 예. 네, 그런 거 오, 괜찮아요. 괜찮네요. 너무 롤링. 좋다. 네. 누군가에게는 달달한 화이트데이가 오늘 이일병에게는 고민투성이의 날이었네요. 전공법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소대장에게 사과도 전공법으로, 소대장도 사탕 달라고 과하게 말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너희의 관심이 받고 싶어라고 말씀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 화이트데이는 지났지만 여친과의 기념일에 뭘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장병들은 불의한 사랑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자, 오늘의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싸는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타임 이즈 골드 시간은 겁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여러분 봄 하면 스프링 하면 어떤 필이 느껴지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충이들아. 멍충이. 봄하면 꽃이죠. 벌써 또 아이오니가 입은 이렇게 노란 개나리처럼 여기저기 만발을 했잖아요. 반발은 좀 작지 않을까요? 그래도 봄인데 아 그런가요? 한 10만 발은 돼야. 네, 또 한편에서 오 안 받아. 와. 수민이가 비웃었어. 안 받았어. 알았어. 삐지지 마요. 또 학교에서 계약도 하잖아요. 봄은 또 설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들에게도 봄이 참 중요한 계절이에요. 3월이면 보통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취업 준비 많이들 하나요? 야. 뭔가 직접적인 딱 취업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뭐 자격증, 영어 공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취업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다나카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자소서 편. 그렇죠. 오늘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후속으로 면접편을 우리 모두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면접보다 합격을 부르는 면접법. 네. 네. 자, 윤기준 중위가 그랬죠. 자기소개서는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다. 자, 서류 전형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 큰 산. 그 면접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어떤 멘토님이 면접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분은 많은 취준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 코치이시고요. 치코. 네, 치코. 놀라지 마십시오. 취업에 성공시킨 사례가 국내 굴지의 H다종트 그리고 많은 문과생들의 선망 직장인 은행 그리고 공기업까지. 보통 대기업 입사는 지방대 출신은 좀 힘들다고 하죠. 근데 이분은 그 틀을 깬 분입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럼 저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네. 자, 노력해도 안 되는 저도 과연 바꿔주실 수 있을지 오늘의 멘토님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멋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코치 정성원입니다. 오늘 장병 여러분들께 합격을 부르는 면접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취업 코치는 저희가 조금 낯설거든요. 자, 어떻게 취업 코치로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하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네네. 당연히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모든 취준생들의 로망인 그 굴지의 기업이죠. 대기업, S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블로그, 카페, 너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면접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그 피와 땀이 이제 녹아있을 멘토링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장병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직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쵸. 대학 입시 면접, 알바 면접 말고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은 대부분 아직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대한 취업 면접의 세계 그 종류와 공략법을 콕콕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접은 바로 이겁니다. 뿅. 인성 면접지 기본 중에 인성 면접이요? 인성 면접. 대부분 흔히들 알고 있는 면접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성 면접입니다. 지원 동기나 취미, 특기, 그리고 교내외 활동, 그리고 그 간의 경험들을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 전에 1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인성에 문제가 있나요? 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임팩트가 없죠. 방금 단아까를 시작할 때 지금 단아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죠.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라고 오프닝 멘트가 있었죠. 그 1분 자기소개에도 자기만의 오프닝 멘트를 붙이면 훨씬 더 강한 인상이 남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좋다. 네. 단아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특색도 없고 그래 시작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오프닝 멘트만 해도 뭐 시간이 금이다 뭐야 좀 확실하게 이목을 좀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겠죠? 아니죠. 신하영 씨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원래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팩트가 있겠다. 임팩트 있겠다. 떨어지죠 노래하면. 자 그럼 바로 다음 준비한 면접 종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얼마나 일잖아. 직무 면접. 직무 면접은 해당 직무를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면접입니다. 직무 면접에는 크게 PT 면접과 전공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공과대학의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무 면접을 할 건데 베렌나로스는 스위스 수학자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관한 자료를 나눠주고 잘 읽어본 뒤 8분 뒤에 베르누이 방정식의 정의와 신뢰에 대해서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PT 면접이 되는 거고 있는 즉시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공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또 나는 무조건 떨어지겠다. 누나야? 비슷한 내용인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발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잘 하는지 아니면 대답을 잘 하는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발표를 하라고 하면 덜컥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실제로도 PT 면접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장병분들도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발표를 서로 미룹니다. 맞아. 항상 발표를 하는 친구들이 시키고.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꼭 그 친구들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든 대답이든 직무 면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두 과일씩 말하기입니다. 두 과일씩?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 가장 좋아하시나요? 수박. 딸기. 말랑말랑한 복숭아. 뭔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과일을 가장 먼저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외.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참외. 이게 바로 두 과일씩 말하기입니다. 제 질문이 뭐였죠?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과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묻는 말에 가장 먼저 대답을 한다. 이게 바로 두 과일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두 과일씩이 안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나면서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던 말랑말랑한 복숭아가 가장 좋습니다. 앞이 너무 기네요. 그런 약간 투머치 초코 느낌 나요. 네. 오. 기승전결이 아니라 저는 결기승전결을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할 때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라고 좋아하는 과일을 물었을 때 엉뚱한 첫 문장이 네. 나오는 순간 면접에서는 바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 면접의 뒤를 듣지 않을 수도 있기 아 때문이죠. 맞아요, 진짜. 면접관 친절하시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 볼 때도 공채 시험 볼 때도 가장 재밌는 건 맨 뒤에 밀어놨다가 앞에서 이제 재미없는 것부터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정작 가지고 있던 그 비장의 무기는 필살기는 못 보여주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개그도 사실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끊임없는 연습 네. 그리고 두 가지씩 말하기가 직무 면접의 포인트라는 점 너무나 잘 알겠고요. 다음 면접은 또 뭐가 있나요? 진짜 면접관 같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좀 똑똑해 보이네. 다음 면접은 또 뭐가 있나요, 성원 씨? 다음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룹 회사는 결국 하나의 큰 조직입니다. 조직 생활을 잘 하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회사로선 정말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지 그 가운데에서 본인의 의견을 잘 내세우는지도 그것을 판단하는 면접이 있는데요. 지원자들을 여러 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결론을 내는 토론 면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내고 여러 결론이 나는 토의 면접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패널분들처럼 한 대여섯 명의 지원자가 주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들이 2명 혹은 3명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자들을 각각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많이 했는지, 상대방의 의견은 많이 들었는지, 소통은 많이 했는지, 본인의 주관이 있는지, 주장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토론과 토의가 또 이게 의미가 또 다르네요. 실제로 그 기업 면접 보면 이런 거 해요? 이건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 토론 면접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6명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6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나온 토론 면접이 있는데요. 이 기출 면접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현실인가 사랑인가 요 2개가 있는데요. 요 둘 중에 본인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그거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은 현실도 사랑도 아닌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현실로 다가오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랑과 현실이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이 일단 있어야지 그 안에 사랑이 입혀지는 거지 그 반대로 됐다가는 파국이죠. 저는 네. 신하영 지원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돈이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결혼과 사랑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신하영 지원자는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신 건가요? 네거티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네, 혹시 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분이 말씀해주신 부분도 정말 많고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저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이라는 게 결혼의 전제이기 때문에 결혼은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금 제 의견에 조금 더 힘을 붙이고 싶은 게 결혼이 파국이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도 결혼 생활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뭉개가 됐을 때 결혼 생활이 파국이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법무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혼 사례를 좀 살펴보면 확률적으로 현실이 무너졌을 때 커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 현실로만 따져서 살고 있는 부부들은 그게 과연 부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냥 한 공간 안에 같이 생활을 하는 그냥 메이트, 룸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제가 조금 반론을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아, 네. 나도 말을 해야 점수를 따기 때문에 네. 내가 말을 할 겁니다. 나는 너희들만 이야기할 거야? 슬리피 지원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고요. 일단 두 분이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아서 사실 뭐 저희는 상상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을 때 다른 그 경험을 했을 때는 또 결혼이라는 것이 다르게 와닿을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전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렇지. 지금과 같지 내가 않을 느끼는 수 결혼, 있다. 그렇지. 아. 내가 느끼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전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는 지수민 지원자와 우리 원보람 지원자는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걸거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는 신하영 아나운서님과 동일하게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끝. 아니요. 아이, 못해. 오케이, 자, 일단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하영 지원자님이랑 지수민 지원자님이랑 동일하게 그래도 현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당연히 사랑은 좀 전제가 돼야 되고 현실은 필수 불가결적인 좀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결혼은 네, 끝났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또 사실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는 시간 내에 끝내야 돼요. 맞아요. 정확히 어렵네. 10초 내에 끝내겠다고. 이유도 얘기도 예, 못했네. 지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저희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나도 알겠다. 지수민 지원자가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 놀랍지가 않네요. 네, 그 이유는 그 좋은 말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다가 네.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말할 그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지원자는 지수민 지원자였고 네. 가장 합격에 가깝다고 보시는 분은 저희 감사합니다. 윤중희님. 저는 윤중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김대희님께서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개의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은 사랑과 현실이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저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하는 말하는 발화량 그리고 지원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 청취력 경험에 따른 말이라서 저도 되게 와닿게 들었는데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이었죠. 첫 번째가 아니라 한 두세 번째 아닙니다. 저도 네, 혹시 네, 네,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사야, 독사. 자, 지금 저희가 한 토론 중에 가장 잘못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발화량이 좀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는 그 신하영 아나운서께서 좀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까? 몰입하셔갖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링컨 이 치면. 다른 지원자들의 그 발언권을 제가 금지시킬 너무 수 있기 때문에 군요. 네네. 토론 면접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꼭 고쳐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 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습관도 있는데요.
이거 제자리에 둬라고 이렇게 건네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제자리에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꼭 두 앵무새처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말하는 습관은 진짜 답답한 느낌을 주니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이 필수인데. 이거 제자리에 둬. 예, 제자리에 두겠습니다. 네 맞아요. 군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경험,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다양한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코치 정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는 네, 스스로 셀프로 따라주시고요.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자,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단답하는 애인? 이해가 되세요? 상남자? 그러니까 답장도 좀 군더더기 없이 해야 좀. 질문도 좀 해주고 그래야죠. 대화가 안 통하네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이거는 정답일. 앙이야. 앙인데? 간단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운동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100일 뒤에 멋진 몸으로 휴가 나가야죠. 가슴, 어깨, 등, 복근, 하체, 물장구 치는 거요. 그렇죠, 다시 당겨주세요. 좋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00% 생활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오케이. Drop the beat.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천종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것보다 이거 자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